너무 기대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메가테크 어소시에이트 김도우입니다. 이제 가을이 좀 깊어가고 있는데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또 추억 소환을 하고자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강의장에 계신 분 중에도 스테지오 아이들 팬들이신 분이 계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은 아마 다들 여기 스테지오 아이들 팬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팬이 많았는데 저는 얘들 팬은 아니었어요. 남자라서 룰라를 더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이 스테지오 아이들 정말 한 시대를 풍미를 냈고 지금의 방탄소년단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가졌던 그런 그룹인데 이 그룹이 지금은 다 각각 다른 노후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1집 앨범 난 알아요로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장이든 카페든 식당에 가면 항상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지오 아이들이 한 5년 정도 정말 우리나라의 상이나 상은 다 휩쓸었어요, 애들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팔린 앨범이 무려 1000만 장이었답니다. 그러면 10대, 20대 여성들은 한 집집마다 테이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000만 장이 판매가 됐고 이때 이제 X세대 문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스테지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양현석, 스테지, 이준호 이렇게 세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세 분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찾아서 보니까 이준호는 지금 사기 혐의 등 파산으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5년의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세 명 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이준호는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스테지는 이제 그때 많이 벌었던 돈으로 한 200억 정도 자산의 건물을 소유를 했답니다. 소유를 하고 또 가장 또 좋은 게 대부분의 노래가 작사, 작곡을 스테지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료가 스테지한테 거의 다 돌아가거든요. 스테지는 지금 약 자산 400억 정도의 이런 부자로 추산이 된다는데 400억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죠? 이렇게 살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양현석입니다. 양현석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거든요. 대표이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양현석이 주식을 23%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환산을 하면 양현석은 지금 3천억대 부자예요. 3천억대. 제가 92년도 스테지오 아이들 한참 봤을 때 스테지가 가장 잘하고 그 다음에는 이준호가 춤을 잘 추고 양현석은 사실 뭐 잘 존재감 좀 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지금은 좀 반대가 되었다. 양현석이 가장 부자가 되어 있고 이준호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 100억대 부자, 1000억대 부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이유가 뭔가를 이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을 세 가지의 부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를 예술 노동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술 노동자, 기술과 예술은 있지만 어떤 불황이나 위기 속에서는 가장 크게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술 노동자이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정말 소문난 춤꾼이거든요. 엄청난 춤꾼인데 지금 불러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답니다. 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스테지는 예술 자본가로 이제 평을 합니다. 예술 자본가. 음반이나 CF 수입으로 집 건물 등 이런 자산을 구축했고 더욱더 가장 또 매력적인 것은 지속적인 저작권 수입이 들어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분은 스테지가 사실 롤 모델입니다. 이런 롤 모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더 뛰어넘은 분이 이제 양현석이죠. 양현석은 예술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술 인프라와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 양현석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스테지오 아이들에 있을 때보다 엄청난 재주가 있었답니다. 보면 아이템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업을 실행하는 발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자원을 모으는 손이 있고 그리고 이 눈과 발과 손을 시스템화하는 머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위협의 냄새를 감지하는 이런 이런 사업가의 마인드로 춤이나 이런 어떤 작곡 실력에서는 뒤처지지만 이것을 잘 살린 양현석이 지금 무려 3천억대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늘 보는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버느냐. 스테지와 같이
이렇게 내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인쇄소득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걸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그런 인프라를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스템화해서 더 큰 사업을 할 거냐,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스테지와 아이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예술 노동자는 이준호였고, 예술 자본가는 스테지, 예술 사업가는 이제 양현석이었죠. 처음에는 우리 비즈니스가 이 예술 노동자처럼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력에 의해서 스테지와 같이 인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예술 자본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 자본가를 뛰어넘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절로 커지는 예술 사업가로 가는 과정이 우리 비즈니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PD나 브론즈 PD 정도 때까지는 내 손이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신 그렇게 PD 브론즈 정도로 구축을 하시면 저기 스테지처럼 이런 인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손보다도 시스템의 의미에서 더 커지면요, 실버 PD 이상 정도가 되면 양현석처럼 이런 예술 사업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스테지처럼 작사 작곡을 할 거냐, 아니면 양현석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릴 거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내가 접속만 하시면 된다. 돈 투자 없이. 플랫폼 회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1980년도에는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세계 1위부터 12위 주가 시가총액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그렇게 갔어요. 대신 일본의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여기 많이 포진해 있죠. 소니나 후지필름, 샤프 이런 회사들이. 그러나 15년 더 지나서 2015년이 되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장을 잇는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를 또 열어보니까 이게 또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 빼고는 거의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그럼 어떻게 버느냐 하면, 우리 당근마켓 다 쓰시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절반 이상이 당근마켓 다 쓰시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당근마켓과 페이스북은 광고, 소득이 어디서 창출되냐면 이 트래픽 광고에 의해서 소비자들 클릭을 함으로 해서 이 이윤이 창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로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아마존이 주로 하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해서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기업이 회사를 만들면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과 시간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데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마존은 훨씬 더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TV를 보면 막 매일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 플랫폼 기업들이 미용실까지, 동네 미용실까지 장악을 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 여러분 다들 이용을 해보시죠. 저도 카카오 택시 이용하는데, 카카오 택시가 한참 붐비는 러시아웃 시간대는 일반 호출을 하면 차가 안 잡힙니다. 근데 몇천 원 더 줘가지고 스마트 호출을 하면 차가 잘 잡히거든요. 또 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요즘 다 카카오 다 이 택시 거치대에 올려놓고 하거든요. 하는데 호출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딱 누르려고 하면 없어져 버린답니다. 카카오에 돈을 안 내고 있는 기사들은 그랬대요. 대신 카카오에 돈을 내고 있는 기사들은 여기 좀 오래 살아있대요. 알고리즘에서. 가면 터치해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나 어떤 이런 운송업체에 이렇게 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배달의 민족 요즘 다 안 쓰시는 분 없으신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돈이 많이 창출이 되냐면, 식당 사장님들이 어떤 분이 광고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가장 우선순위에 본인의 식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배달의 민족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깃발꽂기를 하거든요. 이런 깃발꽂기에서 또 수익들이 창출이 되는 게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은 부밀볶음이라는 이런 한자 성어와 어울린다고 합니다. 입에 꿀이 있으나 배에는 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사람이 모이기 전까지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카카오나 쿠팡 회사들이 처음엔 다 손해를 보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그 플랫폼 속에 많이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이 올라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처음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전달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 플랫폼에서 더 큰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있다니까 기존의 플랫폼과 좀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알 수가 있죠. 메나테크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렇게 건강과 재정의 회복이 필요한 분을 우리와 같은 어소시에이트가 회사와 이분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이런 M5M을 통해서 영양실조 어린이들 돕는 나눔까지 실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카카오톡도 4,500만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 소득은 어떻게 창출되느냐. 나의 플랫폼 속에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수가 얼마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여러분의 소득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 언택트 시대에 더 발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TLP라는 우리 그룹만 가지고 있는 플랫폼까지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경험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아는 분이 얼마나 접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한 나의 사업 성장 규모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MBA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까지 우리가 탑재를 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각각 다른 테마의 아이템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런 언택트 시대에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이런 플랫폼 기업에 두 가지 소비자가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있고 현명한 소비자가 있거든요. 쿠팡과 카카오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단순 소비자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안만 커져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대도 매출과 수입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개를 했냐에 따라서 매출과 수입이 직결이 되는 이런 현명한 소비자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즉, 회사가 돈 버는 플랫폼에 있을 거냐, 아니면 소비자가 돈 버는 플랫폼에 있을 거냐, 이게 지금 이 플랫폼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나테크를 택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소비자가 돈을 버는 플랫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엘빈 도플러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프로슈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로슈밍은 이제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 소비를 하는 분이 생산에도 관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고 예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의 부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엘빈 도플러는 이미 한참 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서히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슈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면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합니다. 어떤 큰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이런 1인 기업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인 기업의 특징은 리스크가 제로이라는 부분이죠. 앞으로 더 큰 성장할 게 바로 이런 1인 기업을 하는 네트워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슈머들이 성장을 할 건데 특정 분야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프로슈머들이 성장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성장할 거다. 그리고 특히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큰 부를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나테크는 정확하게 여기에 모든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 떠오르고 있는 분야까지도 지정을 하는데, 인공혈액과 당생물학이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혈액은 사실상 이런 의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생물학은 이론은 이런 의학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실제적인 어떤 산물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뛰면서 일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당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달라진 삶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가 더 양극화됐다고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마 메나테크를 적어도 선택을 하신 분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메나테크 매출이 작년에도 플러스 성장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용시장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직 무급으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모은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20대 이 취업을 해야 될 청년들이 채용 공고 자체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혹시나 나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계약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다른 데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가 고용시장에 또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대, 30대 분들 요즘 우리 이 지원 그룹에도 이제 많이 오시는데 저는 20대, 30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 진짜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선 미국에 가면 20대, 30대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반드시 부업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10년, 20년 뒤에 만약에 PD가 된다 해도 30대, 40대 억대 연봉자가 되고 평생의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이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20, 30대 분들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두 개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고 가장 요즘에 오르막, 내리막을 가장 많이 겪는 분들이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가 지금 4일차가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호프집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2시 넘어도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막 좋아하는데 또 이제 좀 집합적으로 모이는데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장난이 또 아니던데 어쨌든 이런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의 한 60%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다들 고민을 하시고 있답니다.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적이 누굴까라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옆에 가게였거든요. 옆에 가게가 생겨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수입이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적은 코로나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못 찾아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알바생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을 해도 언제 또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서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이 쉽게 알바를 하러 안 온답니다, 지금. 식당이 지금 24시간 하든 술집이 24시간 하든 주인들이 지금 하는 경우가 많대요. 알바생들이 쉽게 오지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키포인트를 잡아야 할 게 이런 것들이 왜 힘드냐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위의 상황이 휘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어떻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만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그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부산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이 지금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인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충분한 노후에 대한 준비나 소득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전부 이렇게 늙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퇴하니까 벼락 거지가 되더라 말이 지금 이제 사실 우리 현실에 와닿고 있습니다. 벼락 부자가 아닌 벼락 거지다. 은퇴하기 전에 평균 소득에 비해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가 감소하냐면 보험산업국에서 통계를 내니까 60% 정도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다가 60이 지나서 은퇴를 하면 얼마 정도 된다? 6, 4, 24, 24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 주기도 힘들고 자가용 굴리기도 힘들고 정말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노후가 더 길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적어도 메나테크를 만난다면 우리가 60이 됐을 때 이렇게 소득 구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메나테크 하는 게 가장 기쁩니다. US 메나페스트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 한 5년, 6년 전에 갔을 때 저는 이제 20년 그때 우리나라 메나테크가 20년 됐을 때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메나테크 비즈니스 20년 하신 분도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하니까 우리나라는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외국에 뭐 미국인 뭐 이렇게 캐나다에 쭉 할아버지 할머니들 올라가시더라고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데 근데 올라갈 때 제가 자세히 딱 보니까 다 PD 브론즈 PD 배지를 다 달고 있어요.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지금 나이가 60에서 70 정도인데 저분들이 맨하테크를 만약에 안 택했다면 저분들이 친구들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분 친구들의 삶은 이제 은퇴를 내가 전혀 안 해보던 새로운 직장을 몸값을 한참 낮춰서 이력서를 적어서 가려고 바둥바둥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나오는 연금에 의존을 하는데 이분들의 맨하테크를 하는 삶은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60, 70인데 소득은 더 늘어나고 저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 아, 이런 삶이면 진짜 내 인생을 바쳐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때 미국 맨하테크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은퇴가 없이 내 소득이 죽을 때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을 맞이를 하실 수가 있다. 국민연금 요즘 믿으면 안 되죠. 예, 사실 국가에서 여러분 가난을 구제해 주기 힘듭니다. 2057년도가 되면 지금부터 한 30년 조금 지나면이죠.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닥이 안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연금을 내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두 부부가 뭐 국민연금 각각 한 100 해서 한 200 정도를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두 명 중에 한 명이 암이나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0만 원 요양병원에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다시 손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에 대해서 내가 미리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 건강 관리가 60 됐을 때부터 해야 되냐? 아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사회적 시대적인 사회상을 보면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정적인 삶이 50대, 60대까지만 안정적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시스템들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3년에서 5년 집중한 대가를 평생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노후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면역 건강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맨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게 나왔던 자료인데 참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센세이션 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세포와 결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세히 보면 글리코입니다.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막 심장이 떨리던데 그래서 이 글리코를 잘 이용을 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축을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싹 내려졌더라고요. 제약회사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는가 봐요.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 당 단백질을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메나테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한 3년, 4년 그 안에는 다 밝혀질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메나테크 글리코를 당연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요즘 많이 이제 양분화되죠. 그래서 백신 따로 치료제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백신과 치료제 두 가지 역할을 하나가 같이 해낸다면 안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거든요. 글리코 영양소는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프리만노즈라는 성분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 촉수가 내 세포와 결합을 못하게 캡을 씌워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항체 유사 작용을 하면서 내가 백신 효과를 가져가는 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특허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복합적 면역결핍 증후군인데 ABCD를 먹였더니 항체 및 T세포 기능이 회복되더라라는 내용이 그걸 또 반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백신 효과도 있고 당연히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정식을 해서 계속 이렇게 분열을 한다 해도 내 세포에 있는 인지 기능이 살아가는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잘 인지를 해서 면역세포를 불러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치료의 역할까지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리코 영양소는 백신과 치료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백신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뭐 계속 3번, 4번 맞을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이 정도가 형성이 되고 치료제 시장 규모는 현재 100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크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어떤 뭐 돌파감염이나 백신의 앞으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해는 추산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 시장 규모를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100조 시장이면 사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00조 시장인데 100조에 10% 같으면 10조입니다.
만약에 메나테크가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10%의 시장만 가져와도 우리 메나테크가 어느 정도가 성장이 되냐면 지금 전 세계 매출이 2천억 정도인데 50배를 성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 아직 언론의 힘이나 제약회사들에서 가려져 있지만 이것이 몇 년 안에 다 밝혀지면 모든 백신과 치료제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글리코겐 영양소를 전 국민이 비타민C 먹듯이 당연히 먹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 성장은 50배, 100배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받는 소득에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템이란 거는 시대가 변해도 대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타자기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회사들이 거의 다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짝하는 아이템이 아닌 평생을 가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세포는 과학이 암만 발달해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포 위에 촉수도 절대로 과학이 대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글리코라는 아이템은 인류 역사와 함께 갈 평생의 아이템이다. 반짝하는 아이템이 아니다. 그리고 코인처럼 이렇게 정책이 흔들리는 아이템도 아니고요. 또한 독점적인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돈이 오는 길목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겁니다. 타이밍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제. 씨를 많이 뿌려놓고. 요즘 기업들이 추구하는 환경이 바로 ESG라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나가야 될 방향인데, E가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또한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나테크는 이 ESG를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거고요. 그리고 M5M을 통해서 전 세계 영양 실조리들도 없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투명한 경영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ESG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회사가 메나테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7년의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성적표를 저희가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성적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미국 최고 성장 기업 6위, 그리고 미국 10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글리코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27년이나 됐는데 왜 이걸 내가 처음 들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좋은 특허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때 이 대단한 줄기세포와 글리코겐 영양소가 앞으로 의료계의 양대 산맥이라는데 쫓겨난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이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제약회사들이 회사를 없애려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공격을 막 했지만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생물학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메나테크의 제품 엠브로토스를 떡하니 이렇게 게재를 했거든요. 그거는 당생물학의 주인공이 메나테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가능하냐에 대해서 10년간의 임상집인 프로시딩지까지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고요. 여기 메나테크 회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특허를 다 승소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니까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타이밍이 하신다고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유통만 하는 회사가 요즘 많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뭐 A 땡땡 이런 네트워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좀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 제품을 그냥 네트워크망에 올리기만 합니다. 올려서 유통만 시키는데 그때가 문제가 뭐냐면 괜찮다고 보는 그 회사의 제품에 유해 성분이 진짜 있는지 실제로 추출된 곳에 추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통만 하는 회사는. 그래서 반드시 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식품회사, 생명공학 회사를 해야 되는데 메나테크는 R&D 센터뿐만 아니라 화학자무위원까지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고객들한테 전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먹은 것을 주위에 전하기만 하면 파이터 블렌드 형식으로 전 세계 영양실조를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PD가 되면 한 달에 400명의 아이를 돕고요.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돕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어요. 엄마, 아빠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하면, 이런 영양실조인이도 돕는 선한 일을 한다. 엄마, 아빠가 한 달에 2, 3천 명의 아이들을 돕는다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우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살바도르, 전 세계 어려운 곳에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이런 영양실조인이들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터 블렌드 제공수가 2019년에는 거의
2천만 통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데이터가 홈페이지도 나오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만 흉내만 내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바로 평생을 다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분출되는 자산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괴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미국의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려고 하면 미국을 쳐다보면 돼요. 그 미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2년도에 이미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100만 장자 분류 중에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종사를 하는 분들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니 그거 아나? 우리나라 100만 장자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1등이라는 거 아직은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예상하기는 20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2030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이 1, 2, 3위 안에는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흐름, 메가 트렌드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샘물처럼 분출된 자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 그만두면 그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두는데도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런 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 소득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만드는 걸 가면 이제 되시겠죠. 메나테크의 여러 가지 보상들을 제가 도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대부분의 지금 우리 보상들은 이 두 줄로 내려가는 바이너리 방식과 해바라기 펼치는 브레이크웨이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 두 개의 장점을 접목을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줄로 내려가는 안정성과 여러 개의 해바라기처럼 펼칠 수 있는 확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하시면 이제 유니 레벨 보너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에게 내가 제품을 전하면 이렇게 소비자로 남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감동이 돼서 또 알리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나를 기준으로 단계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 이 단계별 보너스는 유니 레벨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단계별 매출의 합의 일정 부분을 내가 PD 이상이 되시면 이렇게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888.654%에서. 타 회사보다는 어떤 게 뛰어나냐면 다른 회사의 대부분 유니 레벨 보너스는 3단계, 4단계에서 끊깁니다. 이렇게 안 내려가요. 메나테크는 이렇게 7단계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폭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인피니티 보너스. 가장 깊은 원래그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직급의 65%까지를 공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니티 보너스는 메인 렉을 제외하고 두세 번째 모든 라인의 8단계 이하 매출의 0.5%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레벨에 의해서 이런 폭에 대한 보너스와 인피니티에 의해서 깊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팩 구매 보너스인데, 내가 추천한 분이 직접 소비를 했을 때 그분이 소비한 금액의 10%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첫팩 구매 보너스가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80만 원을 경험하고 한 두 분한테 전화하면 8만 원, 4명한테 전화하면 20만 원이라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멘토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게 동그라미 된 분이 직접 내가 추천한 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 직급에 도달을 하면 내가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의 멘토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멘토 보너스가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보너스가 뭐냐면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거든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 설명을 드리면, 다른 회사에 가시면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접 모시고 온 분들의 일정 소득만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된 분들이 내가 직접 추천한 분이라면 이분들에 대해서만 내가 혜택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메나테크의 장점이 뭡니까? 내 계보도에 있는 누구라도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내가 그분이 받는 소득의 20 내지 10% 내지 2.5% 다 받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면 표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다운라인에 내가 사업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라인 사업자가 한 100명 되거든요. 100명 되는데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지금 한 4분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내가 그 4명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체크 매칭 보너스를 받으면. 그런데 메나테크를 택했기 때문에 사업자 100명 전부가 그 내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4대 100의 게임인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격차를 가져오는 게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다. 그래서 리더를 돕기만 해도 여러분들 소득이 성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입니다.
전 세계 영업이익의 1.5%가 아닌 매출의 1.5%다. 브론즈 PD 이상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보너스만 해도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 정도가 나옵니다. 따박따박 이런 배당을 받는 듯한 이런 글로벌 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점점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인구가 줄면 소득도 줄 수가 있다고 우려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풀 보너스가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도 이런 나라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상생을 해줄 수 있는 보너스다. 자, 이제 사업을 결단한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보너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결단했는데 본인의 몸도 리모델링 할 겸 신규 팩을 가지고 클린을 한 240만 원 한번 권해봅니다. 자, 240만 원을 클린하면 내가 이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8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런 내가 구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내가 클린의 감동이 크다. 그러면 두 명한테만 딱 알려보시기를 이제 추천하는 거죠. 두 명한테만 딱 알렸다. 알리고 그리고 이 두 명이 많이도 말고 한 80만 원 팩 두 개씩만 더 알려보자. 내가 클린하고 내가 좋아서 두 명한테만 알리고 그 두 명이 많이도 아닌 80만 원 클린 두 팩씩만 전달해보자. 그러면 요 정도 구조를 만들면 내가 ED라는 직급이 됩니다. ED라는 직급이 되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이렇게 4명이 형성이 되니까 2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니 레벨 보너스가 5단계까지 받을 수 있지만 2단계니까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하면 약 한 37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보너스. 요 분들이 멘토에 해당되죠. 이제 실버 디렉터가 됐으니까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또 신규 팩 내가 이런 직대 네 분한테 추천을 했으니까 80만씩 320만 원에 10%인 32만 원 정도. 이것만 치면 현금으로 거의 10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240만 원 클린했는데 현금으로 거의 100만 원 캐시백 받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회사 중에. 더 놀라운 거는 안티옥시단트 AO 8만 1,000원짜리 3개 하면 24만 원이니까 내가 240만 원 클린을 하고 내가 두 명한테만 알리고 그 두 명이 팩 두 개씩만 알리면 절반의 금액으로 내가 클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120만 원으로. 240만 원 걸리는데 120만 원에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듯이 내가 이분을 알릴 수 있게 돕듯이 또 이분들한테 알려서 도우면서 그냥 깊이만 계속 깊게 내려가면 이 구조는 실버 PD, 연 2억 소득의 실버 PD는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보를 알릴 수 있게 사업자를 돕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내면 우리가 ED라는 직급이 되면서 이걸 무한 반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버, 골드, PPT까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마케팅 우수성은 정말 대단하죠. 초보 사업자 처음 하시는 분도 100만, 2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는 적극적인 소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자기에 가는데 23만 원 정도 보너스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정통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65%까지 메인 레그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직급 달성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레그만 내가 두 명의 리드만 잘 발굴을 해도 실버 PD가 되어서 연 2억 소득까지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레그를 운영한 경험치를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들면 골드, 네 번째를 만들면 PPT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레그만 내가 운영을 잘해서 시스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골드, PPT까지 가는 건 시간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게 매출에 의해서 직급이 갈 수 있다. 대부분의 바이너리로 내려가는 회사들의 함정이 뭐냐면 네가 일정한 직급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가 다운라인에 추천한 사람이 몇십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추천한 분들이 반드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사야 되는 이런 강제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S사 같은 경우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S사의 다이몬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레그, 투레그에서 80명에서 160명의 신규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라인 사업자가 한 50명씩 되면 신규 회원 뭐 3명씩 만드는 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규 회원이 조건이 뭐냐면 200만씩 제품 사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막판에 억지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 메나텍은 그럴 필요 없다. 지난달에 제품을 드셨던 분이 똑같은 사이즈로 제품을 드시기만 해도 매출의 합의에 의해서 직급이 유지가 된다는 아주 관대하고 현명한 그런 보상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재구매율, 단품을 해도 높지만 클린을 통하면 거의 뭐 8, 90% 이런 재구매율을 가져가고 인쇄연금과 같은 소득이고 R&D 센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글리코를 베이스로 한 아주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제품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보상 플랜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바로 이 테이블 한 장에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공정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 맨 위에 이제 아메이고 밑에 이제 애텀이고, 이제 메나테크는 매출 로스는 9위를 했습니다. 한 800억 정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아메이하고 이제 제가 아메이 애텀이하고 메나테크를 한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게 연간 소득이고 월 소득이 아니고 연간 50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이 아메이는 90%입니다. 전부 다 한 달에 4만 원, 5만 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메나테크는 그렇게 받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이 메나테크에 다 몰려 있거든요. 주로 여기 빨간 카테고리에 보시면 월 한 50에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받는 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메이 애터미보다 다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부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부업을 해서 네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아메이를 가면 예를 들어서 20%를 하면 메나테크를 하면 100%라는 거예요. 100% 확률이. 우리 목표는 그런데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까지 가야 되거든요. 브론즈 PD 이상에 대해서 억대 연봉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에서 억대 연봉 할 확률이 20%라 그러면 메나테크 오면 100%예요. 100%. 커진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타사에서 혹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면 이 표를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제 지난달에 또 제주도로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스폰서님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을 이제 김강태 사임하고 우종승 사임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항상 해마다 GIP 여행 아이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가 GIP 7번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중2가 되니까 안 따라오려요. 안 따라오려고 아빠 그냥 10만 원 주면 남아 있을게 이러더라고. 그게 낫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 10만 원 주고 남아 있으라는데 이제 아이들이 안 따라오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해마다 신혼여행을 다닙니다. 둘이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어릴 때는 데리고 다니고 좋죠. 같이 꿈도 하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해마다 신혼여행 우리가 다닌다니까. 처음 가면 좀 어색해요. 둘이서 가면.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이 비즈니스. 김동희 사장님도 신혼여행 오셨고 김영희 사장님도 신혼여행 오신 거거든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또 한라산하면 또 아련한 추억이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고 이렇게 엄마와 딸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동남아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계연도 시작된 지가 이제 4일 됐습니다. 그죠? 이번에 집중을 해서 내년 한 11월, 10월에는 동남아도 같이 가고 그리고 그 같은 힘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와이가 아닌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삶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사진 무민영 사님 아닙니다. 이거. 누굴까요? 제 사님입니다. 재밌습니다. 파트너와 같이 수영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가 아닌 유럽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대 주인공 여러분 서실 수 있습니다. 1000명이 2000명이 여러분한테 박수를 보내는데 거기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최고의 호텔에서 여러분이 또 성공자분들과 함께 디너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윈의 책을 보면 총명한 게으름뱅이가 기회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뱅이가 진짜 게으른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은 것을 편리하거나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월급이 가장 적답니다. 셀러리맨들이죠. 그런데 출근도 퇴근도 하지 않는 사람의 월급이 가장 많답니다. 주주들이래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빌 게이츠가 왜 부자가 됐냐면 이런 복잡한 도수 명령 체계를 기억을 하기 싫어서 눈으로 잘 보이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엘리베이터, 자동차,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냐면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거든요. 우리 비즈니스도 거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는 분, 이런 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는 분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총명하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빨리 게으름뱅이가 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임프리, 머니프리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테이프 CD도 이제 음악계 가기 싫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알리바바가 이제 알리바바가 아니고 마윈이 성공의 정의를 한번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보니까 현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지금 급변하는 세상은 영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99% 노력을 했는데 영감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대요. 대신 1%의 영감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노력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감이 뭐냐면 시대적인 급변하는 흐름이나 트렌드를 빨리 읽고 대처를 하는 그 아이디어나 생각, 액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이 영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제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이 천재와 같이 대우를 받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전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세대다.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빨리 준비를 해서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된다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메나테크를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 무엇, 이 영감은 다 가졌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뭐냐.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큰 부자가 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엄마 아빠가 이제 되신 길이 남았다 하거든요. 2022년 이제 회계년도가 시작이 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프로모션과 여러분을 성장시킬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스폰서와 잘 상의해서 내년 연말에는 여러분들 모든 무대에 서시고 여행도 함께 가시고 멋진 삶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